반갑습니다. 저는 엄기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그 만화 그리는 학생들이랑 연극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청강대에서 강의한다는 얘기를 맨 먼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대학에서 또는 뭐 이제 그 고등학교라든가 하자센터나 이제 이런 데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뭐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배우고 이런 관계를 맺어왔는데 제가 이제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맺은 것 중에 요즘 그 청강대 학생들하고 만나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하고 제일 많이 배우고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뭐 아마 또 뭐 다른 데 가서 하면 또 이제 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 이거 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혹시 보고 있으면. 그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단속사회라고 하는 책 쓸 때 그 기본적으로 생각했었던 관념이 이거였어요. 가까이 있는 건 밀쳐내고 멀리 있는 건 당기는 사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에 이 세팅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고 이제 또 딴 데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가까이 당기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지금 앞에 카메라가 이제 만리장성을 치고 저하고 이렇게 그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런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를 밀쳐내고 멀리 있는 거를 당겼었을 때 그 사이가 이제 여기에도 지금 이제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계를 지을 만한 사이인가? 그러니까 between 사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간격인가? 아니면 그냥 관계는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그냥 떨어져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대 철학 이후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라고 얘기했을 때 저 바깥에 있는 뭐 저걸 세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 안을 세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in between이라고 해서 사이 안에 머무르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이를 서로가 이렇게 그 소통하고 교류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관계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럴 때 그걸 이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계가 우리한테 처음에 선물로 주어졌고,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었었을 때 또 되게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경험했던 그걸로부터 이제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기계 장비의 문제와 그다음에 여기 뒤에 PPT 안 나오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은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1시간 정도 리허설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딱 막상 본행사 시작하니까 작동을 안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던 적도 있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제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너무 고생하고 계신 분들 지금 엄청난 식은땀 흘리셨을 거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냐 뭐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뭐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뭐 유튜브로 듣는 분들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괜찮다. 이건 아무 책임도 아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무책임한 세상으로 가자거나 그냥 우리 뭐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하고 이제 유야무야하면서 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참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세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n between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제가 지금 유튜브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에 접속하신 분들을 만나고 있고 하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즉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누가 잘못했다 그래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이 세계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거냐, 어떤 방향에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냐라는 걸 중심으로 사고를 하느냐라는 문제. 안타깝게도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특히 이제 뭐 학교에 있으면서 저도 그렇고, 제가 중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중심으로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럴 때 이거는 우리가 책임이라고 그러지 않고 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제 responsibility가 아니라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이제 책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책임 안 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돼요. 근데 세계는 망하겠죠. 세계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기 정전이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 뭐 방송 안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잘 됐습니다. 오히려 이 만리장성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기가 힘들었으니까 요거 코드 치우고 우리 좀 더 당겨서 앉읍시다. 그리고 동그랗게 한번 앉아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거를 제한하는 힘, 제한하는 역량이라고 얘기하고, 이 제한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상황에 맞게끔 계속 좀 이렇게 유연하게 변신해낼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유연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연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할 때만 인간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강의를 하면서, 또 뭐 청강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일 행복하게 학생들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태어나가지고, 아까 조한회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제 1학년 때 뭐 문화일학 수업 듣고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가 만화를 그리는 학생들을 가르칠 거라고 하는 거는 이 학교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겠습니까? 그럼 한국에서 사회학 공부하고 뭐 문화일학 공부하면 뻔하게 가르치는 학생들,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나마 저는 그래도 좀 넓혀져가지고 뭐 교사도 만나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그래도 저도 한 번도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약간 또 재밌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집 만화가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정각대 만화 그리는 학생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뭐 어느 대학 가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다 했더니, 그러면 그럼 잘 됐네 그러면서, 뭐 하는 학생들이냐 물어가지고 만화 그리는 학생들인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네가 거기 가서 가려고 내가 네 어렸을 때 만화 가게 했나?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이 대학에 처음에 강의, 교수 제안을 받고 하겠다 그러고 한 다음에 3월에 이제 강의 시작하는데 2월 내내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강의 못한다 소리 들어보진 않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었어도 알겠지만 말빨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의 못한다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건가. 물론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제가 아는 예를 들면 누구라고 할까요? 막스 베버가 어떻고 마르크스가 어떻고, 그 옛날 딴 데서 떠들듯이 떠들면 그냥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비트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 친구들한테 의미 있는 게 되고, 또 그게 의미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나한테는 또 어떻게 자극을 줘가지고 내가 더 공부할 수 있게끔 할 건가,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조한쌤 시작할 때 음악 틀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음악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뭘 하겠다 그랬냐면,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으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음악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난, 그게 불면증에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잠 못 잘 때마다 그 음악 들어놓고, 자거든요. 그래서 잠 잘 옵니다, 사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 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뭘 바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서 제가 난 너무 자고 싶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정신과 의사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람 재우는 거라고. 그래서 약 지어주고 뭐 상담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던, 제가 이전에, 제가 맡기로 돼 있는 예정된 과목 있잖아요. 그걸 이전에 가르쳤던 사람들하고, 그때 이제 코로나라 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서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제가 부탁하고, 나 너무 무섭다고. 제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섭다고. 그래서 부탁하고, 줌으로. 그 사람 얼마나 저기 황당했겠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다행히 그분이 제 책을 읽으신 분이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들어주셔가지고, 줌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그냥 사회학이나 그냥 인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작자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거기에 이제 튜닝된 언어로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뭐 강의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고 그랬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어떤 때는 따져야죠. 뭐 정치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따져야 되지만, 이러한 자리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중심에 놓고 고민을 해야지만 우리가 계속 이거를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조한 선생님이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지속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속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저는 교육의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세계를 돌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었을 때 제가 지금 청강대에서 뭐 약간 좀 부끄럽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학생들한테 제가 선물이고 학생들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나 이제 뭐 평가를 하고 책임을 묻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책무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책무를 안 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힘은 점점 없어지고,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없어지니까 조그마한 일만 벌어지면 당황한 건 당연하죠. 하지만 상처받으니까 또 움츠려 들게 되고, 이제 이 악순환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다시 선수단 구조로 만든다면, 아까 조한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물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물의 핵심은 그냥 아이고 좋은 일 해준다, 아이고 그냥 용서해준다, 이게 아니라 서로가 조금 더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계를 만들어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제가 원래 PPT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온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 봤는데, 요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천지창조의 아담의 창조 장면이잖아요. 이 아담의 창조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 중에 하나가 침춘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대교, 신비주의 유대교의 어떤 창조실화인데요. 창조신화인데, 그 침춘 이론은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신이 천지를 만들 때 자신의 몸을 움츠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은 전지전능하고 자존하는 존재잖아요. 다른 존재가 필요 없잖아요. 홀로 충만한 존재거든요. 근데 이 홀로 충만한 존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홀로 충만하기 때문에 타자가 필요가 없어요. 타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조를 할 일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만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결핍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결핍된 홀로 충만한 존재가 결핍된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츠려둔 만큼 어떤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세계를 내어주는 행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러나는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 물러난 만큼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은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이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이 물러난 자리만큼 우리한테 어떤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공간에서 나는 자유롭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세계가 선물로 주어지니 그 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침춘에서 이름이 침춘이론을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거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인데 여기 손가락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아담의 창조 여기 손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는 붙어 있었을 때 일어난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벌어진 이라고 얘기해. 딱 떨어지면서 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아담은 숨 쉴 수 있는 존재이고 아담에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와 자유를 선물로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표정은 안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면 아담 표정이 안 좋아요. 저것도 되게 핵심인데 아담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자유를 안 좋아합니다. 이게 어떤 자유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저거 잘못 해석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네 책임이야. 죽든가 살든가 어떻게 하든가 네 책임이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빨아먹고 그냥 먹고 싶을 때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고 그잖아요. 신이 모든 걸 보여주고 그게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부터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이게 행복할까요? 그 자유가 우리를 행복해준다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는 것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해석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저 표정 안 좋은 아담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해석이에요. 놓치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신이 이렇게 창조를 하고 뒤로 물러나고 세계를 인간에게 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안녕 빠이짜이젠 하고 이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하는 존재예요.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는 자유롭다. 하지만 나의 축복과 함께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 이렇게 전도 아니면 저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한다면 가장 제가 그 축복에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이게 이제 예수를 잉태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지 말고 내가 다 끼고 앉아가지고 요즘 몇몇 학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끼고 앉아서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다 보살펴주고 내가 다 챙겨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라. 하지만 너는 나의 축복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와도 되고 그리고 나하고 함께 있는 동안에 학교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우리 선생들과 같이 3년, 6년 같이 공부하면서 키운 역량이라면 충분히 나가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 힘을,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게 저는 축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를 축복, 내가 함께 있었음, 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육신이 같이 하고 막 다 챙겨주면서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하고 계속 동행할 것임, 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언어, 축복을 잊은 상태의 자유라고 하는 건 그냥 무서운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를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자유를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자유와 평등, 예를 들면 자유와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에 우리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자유롭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누구를 자유롭게 하고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세계를 지어가는 방식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그냥 세상을 만들었고 그냥 자유롭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동, 작업, 활동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렌트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렌트가 설명한 방식은 아닌데요. 제가 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속돼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노동을 통해서 만드는 상품이겠죠. 근데 상품은 교환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강의가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 이제 강의를 받잖아요. 그죠? 그 강의를 받은 걸로 제가 먹고 살거든요. 그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강의할 때, 여기 와서 강의할 수 있고, 딴 데 가서 강의하고 다 강의한단 말이에요. 그럼 강의할 때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상품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상품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온다면은, 오면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그냥 가가지고 한 시간 반 대충 떼고 말지 뭐. 이제 이러고 생각하면 이건 전형적으로 상품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듣고 여기 뭐 심욕 선생님이나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얘기 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은, 이거 똑같은 얘기만 해가지고는 뭐 지루하고가 아니라, 저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이게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내 삶이 작품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동시에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렌트가 행위라고 얘기하는 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또 아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때, 이러니까 오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지? 그냥 뭐, 정말 안 되면 그냥 말빨로 때우지 뭐. 원래 나는 PPT 없이 했었는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잘 됐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듣고 있잖아요. 뭐 동그랗게 앉을 수도 있고.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저가 지금은 여러분은 그냥 듣고 있고 저 혼자 막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서 제가 강의 내용을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도입부의 이야기를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걸 행위라고 해요. 이것이 세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계를 만드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인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인간한테 생기는 걸 존재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존재감이 생기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제일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교실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 교실에서 의자만 또 못한 존재.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의자보다 더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존재감의 훼손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존재감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 존재감을 돌려주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너가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거, 뭐 입에 발린 소리로서가 아니라 있잖아요. 그걸 우정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체 태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이면 날마다 이 대체 가능성 때문에 존재감의 훼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아마 회사에서, 학교에서, 제일 심한 게 이제 집에서 이제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됐을 때가 제일 대책이 없는 건데, 그런 데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존재감의 훼손을 경험하는데, 어딘가를 갔었을 때, 내가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대접을 받고 했었을 때 우리는 존재감을 선물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흉흉해지면은요, 저희는 학문적으로 신흥 종교라고 그러고요. 세상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그게 횡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고 그곳이 기가 막히게 존재감을 돌려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탓하고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 관계잖아요. 그죠? 관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조한이 많이 강조하시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에 넣으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강한 압력을 받아요. 어떤 압력을 받냐면은 너로 살아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자아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고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우만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회학자가. 주어진 것으로서의 인간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과제로 삼아 그 과제를 수행할 책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압력을 받습니다. 이 압력을 행사하는 가장 좋지만 나쁜 방식이 뭐냐면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서울대 안 가도 돼. 사람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해.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좋은 부모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애들 입장 엄청 괴로운 얘기예요. 왜냐면은 근데 제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저도 모르거든요. 이건 평생 가면서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마치 어렸을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뭐 요행이 찾은 애들은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다행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롭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아를 강요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에 대한 고민과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기 위한 게 너무 괴로워지면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비대해진 자.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비대해지긴 했는데 속은 텅 비어 있다 보니까 자의식은 과잉인데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하고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의식은 정말 과잉되어져 있는데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괴로운 것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면 이 자아가 텅 빈 자아가 비대해진 만큼 세계는 또 상실했어요. 그잖아요? 제 학생 하나가 했던 되게 재밌는 말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 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 채였어요. 연애하다가 이제 실현당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그죠? 얼마나 슬퍼요. 슬퍼가지고 막 울면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침대에 누웠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래. 그러니까 저 물론 이해는 가요. 그죠? 그 침대에서. 근데 이게 원래 그 실현이라는 게 이게 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도 침대에 누웠는데 혼자 있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그 피곤한 짓을. 이거 너무 이해는 가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세계를 짓는 힘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해서 제가 높아진 말씀드리는 이게 젊은 세대들이 문제다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모두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게 이제 그 불교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제가 갑자기 여기서 뭐 이렇게 사이비 도통한 사람처럼 뭐 불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저는 저 말을 보면서 너무 이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원래 저게 그 영어로는 no selfness, 나 없음이라고 번역되는데 저게 그 안 아트만이라고 해가지고 아트만이 그 나라는 거 참나 불교 그 저기 힌두교에서 부정적도 붙여가지고 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번역으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저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내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인연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제가 그 지리산 실상사에 계신 그 도보스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도보스님한테서 듣고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알게 된 건데 자기 속 백날 들여다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이상한 걸 하냐. 네 안이 텅 비어 있는데 네 안에 백날 쳐다봐라 뭐가 나오나. 이제 그러면서 너는 네 주변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덕분에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맛을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고 하는 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그거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먹었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살핀다는 것은 나를 만든 주변, 뭐 곁의 인연, 인드라망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 살핌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줄 아는 역량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이래요. 이게 뭐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한 관찰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을 그래서 제가 이제 관찰이라는 표현을 살펴본다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는 능력이거든요. 이 살펴보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도 이제 말장난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 보살필 줄 알게 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살피지 않고 돌보는 건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일 해준데 왜 거부하냐? 거부하죠. 살핀 게 없는데.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편에서는 너무 막 살펴보는 거 없이 보살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보살피는 거 없이 딱 떨어져 그래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있잖아요. 이제 이 속에 매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펴보는 힘, 보살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못하는 건데 제가 교사들 만나서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앞에 학생 A가 기호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기호라는 아이가 교실에 있을 때와 화장실 뒤편에 있을 때와 운동장에 있을 때 아침 시간에 만났을 때와 점심시간에 만났을 때와 저녁에 집에 갈 때 만난 기호는 다 다른 기호입니다. 이것도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다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똑같은 애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진부하게 보는 거죠. 피상적으로 보고 진부하게 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인연 속에 있을 때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가 하는 걸 살펴보지 않으니 보살필 수가 없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 다른 존재인 거죠. 제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앞에 이제 두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두 분이 되게 친하잖아요? 친하면 제 강의를 할 때 두 분의 태도가 되게 다릅니다. 그잖아요? 얘기하다가 뭐 생각나는 게 속닥속닥 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두 분이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강의를 하지만 이 두 분이 앉아가지고 불구대천의 원수면 있잖아요. 제 강의 안 들려요. 그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내내 저게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나. 그 마음에 시달린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자, 그럼 앞에 친구끼리 앉아있을 때 이분과 불구대천의 왼수가 같이 있을 때 이분이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인연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거고 내가 왜 이런가 하는 인연을 보고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거 가짜 득도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학생 한 명을 보더라도 얘를 지금 둘러싼 인연이 지금 어떠한가? 그걸 살펴볼 줄 알아야지만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브루노 라뚜르라고 하는 철학자를 그 서울대 사학과 김홍준 교수가 논문을 이렇게 쭉 정리한 것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존재와 연합하는 존재예요. 내가 다른 존재와 어떻게 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달라집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연합했을 때랑 청강대에 와서 만화를 그리는 학생들과 연합했었을 때 제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저는 나쁜 놈이에요. 저는 연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연합할 줄 모른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내가 내 스스로의 의미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라뚜르가 한 얘기를 김홍준 선생이 이렇게 한 걸로 본다면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서 독자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연합과 독자성, 연합과 그 고유함이라고 하는 관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제가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청강대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저는 지금 제가
그 한겨레 21에 뭐 이야기의 사약이나 이런 거 연재하면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던 푸코라든가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풀어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너무 잘난 척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서 저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만화에서 푸코를 얘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정말 잘 가르친다. 이게 아닌 거죠. 제가 학생들과 어떻게 연합하려고 하는가. 그 연합을 모색하다 보니까 엄교라고 하는 사람의 강의의 고유성도 고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웅중 선생이 했던 얘기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합의 최고치에서 자기의 고유성의 최고치를 고양시킬 수 있어요. 남하고 연합 안 하고 떨어져가 나는 나야.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 정말 참나를 찾고 싶고 저기 도법스님 표현대로 하면 백날 찾아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연합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왜냐하면 이게 나를 지배할 것 같거든. 나를 압도해버리고 나를 파괴할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거 어떻게 끌어버릴까가 어떻게 연합할 것이냐.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고유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고양시켜 줄 것이냐 하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육의 본령이자 동시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라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걸 중재, 인터미디에이트이 아니라 매개, 미디에이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사실 이 카메라들은 지금 중개, 인터미디에이트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러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에이트 할 수 있는 관계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통해 상발되는 것, 연합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고요.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연합할 때 서로의 고유함이 점점 고양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서로에게 존재감을 돌려주니까 가장 고유한 존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가장 고유한 존재로 서로가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존재감인 거죠. 조한이 지난번에 자본주의 사회 얘기하시면서 강조하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를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돈이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자본주의 안에서라도 우리가 돈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뭐냐면 존재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하고 그 다음에 조한과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아까 조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3명 정도씩 만나서 얘기하는 그 만남과 거기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에게 존재감을 선물해주는 그 존재감을 선물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세계가 되는 것이지. 그게 세계거든요. 그 세계를 만드는, 그걸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런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